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 누군가는 나이 탓이라 하고 누군가는 체질 탓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꾸만 자신을 문지르게 되는 겨드랑이 냄새나 등에서 풍기는 비릿한 향에 민망함을 느끼고, 또 어떤 이들은 입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향으로 대화가 꺼려지기도 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생각보다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청결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단순한 탈취 제품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민감해지는 문제이기에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 몸속 변화와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냄새의 정체를 살피기 위해선 먼저 냄새가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땀샘과 피지샘이 존재합니다. 이 땀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에크린샘이라 불리는 일반 땀샘이고 다른 하나는 아포크린샘이라 불리는 특수 땀샘입니다. 일반적인 땀은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취에 가깝지만,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은 지방, 단백질, 철분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와 만나면 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채취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땀샘은 사춘기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해 성인이 되면 일정 수준으로 안정되었다가 중장년기 이후 다시 활성화되거나 기능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몸속 호르몬의 변화, 대사 기능의 저하, 간이나 신장의 해독 능력 저하 또는 노화로 인한 면역 기능 약화 등이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땀을 많이 흘려서 나는 냄새라기보다는 우리 몸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배출된 노폐물들이 피부를 통해 다시 빠져나가면서 독특한 향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입냄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나 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 또는 잇몸 염증이나 치주질환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부산물 등이 원인이 되곤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자주 하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소화기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입에서 올라오는 향이 매우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입냄새를 가리기 위해 민트를 씹거나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게 됩니다. 등이나 목 뒤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는 대부분 피지의 산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로는 피지선이 과도하게 자극되거나 노폐물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피부 표면에서 산화가 일어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산화된 피지의 냄새가 흔히들 말하는 노인 냄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나이 듦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 냄새가 실은 몸의 대사 저하와 세포 노화 항산화 작용의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의 결과라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냄새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몸 안의 노폐물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을 자주 씻는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그 냄새의 뿌리가 피부 표면이 아닌 몸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식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고단백 위주의 식사는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산물을 남기게 되며, 이 부산물이 제때 해독되지 않으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식물성 위주의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식품의 섭취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녹황색 채소는 몸속 염증을 줄이고 간 해독을 도와주며, 자몽이나 베리류는 세포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운동 역시 노폐물 배출과 순환에 도움이 되어 채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운동을 한 뒤 땀을 닦지 않으면 오히려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 후에는 즉시 땀을 닦고 필요하면 샤워를 통해
피부 표면의 박테리아 번식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장 건강입니다. 장에서 발생하는 독소와 가스는 피부와 입을 통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서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섭취하거나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 인스턴트 음식이나 고지방 식품을 줄이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또한 수면 시간과 스트레스도 체취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호르몬 분비가 달라져 체취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땀의 조성까지 바꾸기 때문에 긴장할 때 나는 독특한 냄새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체 부위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겨드랑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민감하게 여깁니다. 여름철에는 땀이 많아지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절보다 개인의 피지 분비량, 위생 상태, 식습관, 호르몬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겨드랑이 냄새는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지방, 그리고 미량의 철분이 피부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와 만나면서 생기는데 이때 생성되는 것이 대표적인 휘발성 황화합물입니다. 이 물질은 고기나 유제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더 많이 생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겨드랑이 냄새가 사람마다 향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면역 체계에 따라 아포크린샘의 분비물 조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으로 특정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분비물에 포함된 지방산이 잘 분해되지 않아 더 강한 체취를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효소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냄새를 무조건 지저분하다거나 불결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체질적인 특성과 건강 상태의 신호로 이해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 냄새를 완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제모와 청결 유지가 기본입니다. 겨드랑이 털이 많으면 그 안에 땀과 노폐물이 쉽게 쌓이고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채모가 많을수록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도나 왁싱 이후에는 피부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보습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출 전에는 알루미늄계 성분이 포함된 데오드란트를 바르기보다 성분이 단순하고 피부 자극이 적은 자연 유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항균 성분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오히려 더 민감하고 불균형한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 표면의 pH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중성에서 알칼리성 환경에서 더 잘 번식하는데 피부는 본래 약산성입니다. 이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세균 번식을 막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산성도가 낮은 약산성 클렌저나 알로에, 녹차 성분이 포함된 천연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의 방어력을 유지하면서도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발 냄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고 땀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발 냄새의 핵심은 땀 자체가 아니라 땀과 각질 그리고 그 속에 서식하는 미생물입니다. 특히 신발 내부의 습기가 높고 통풍이 되지 않는 경우 이 미생물들이 분해 과정에서 매우 강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이 역시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각질 제거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드러운 풋스크럽이나 풋파이를 이용해 각질을 제거하고 목욕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양말과 신발의 위생입니다.
매일 양말을 갈아입는 것은 물론 같은 신발을 연속해서 신지 않고 하루 이상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통풍입니다. 가능하다면 맨발로 있는 시간을 늘리거나 통기성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여 발 안에 습기가 차는 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천연 항균제 성분이 포함된 풋스프레이나 녹차잎을 넣은 족욕도 발 냄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속옷입니다. 속옷은 피부에 밀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섬유의 통기성과 세탁 습관이 채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땀을 머금은 채로 장시간 피부에 밀착되면서 냄새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천연면 섬유나 통기성이 좋은 기능성 섬유를 사용한 속옷을 선택하고 매일 갈아입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세탁 시에는 섬유 연제나 향수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 무향의 중성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향이 강한 세제는 일시적으로 냄새를 덮을 수 있으나 오히려 세균이 남아있는 채로 세탁이 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몸 전체에서 나는 냄새를 관리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피부 마찰입니다. 겨드랑이, 목,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처럼 피부가 겹치는 부위는 땀과 피지가 쉽게 고이고 통풍이 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럴 때는 세정뿐 아니라 건조가 핵심입니다. 샤워 후 해당 부위를 수건이나 티슈로 잘 말려주고 필요시에는 천연 파우더를 소량 뿌려주면 피부 마찰로 인한 자극을 줄이면서도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몸 냄새는 결국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신경 쓰고 조절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없애려는 접근보다는 매일의 습관 속에서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보장합니다. 채취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많이 뿌리는 것보다 뿌리가 되는 원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향은 잠깐을 가릴 수 있지만 근원은 숨기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머리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매일 감아도 냄새가 난다고 느끼곤 합니다. 머리에서 나는 냄새는 두피의 피지 분비와 연관이 깊습니다. 두피는 몸 중에서도 피지선이 가장 많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모공이 막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경우 두피에 쌓인 피지가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세균과 곰팡이가 함께 증식하게 되어 더욱 강한 냄새가 유발됩니다. 이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수준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수록 두피에서 발생한 냄새가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가 더 넓게 퍼질 수 있으며 특히 뒷머리와 목덜미 쪽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냄새가 머물기 쉬운 부위입니다. 머리 냄새가 심해지는 또 다른 원인은 잘못된 샴푸 선택입니다. 두피에 맞지 않는 세정제는 피지를 지나치게 제거하거나 반대로 잔여물을 남겨 두피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선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피 전용 스크럽이나 약산성 샴푸를 활용하여 피지와 각질을 적절히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을 때는 두피를 충분히 헹구고 샴푸나 트리트먼트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히 씻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세균이 쉽게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두피 냄새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식생활의 조절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식단은 두피 피지 분비를 자극하고 그로 인해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채소와 과일,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로 인해 땀샘 활동이 늘어나고 냄새도 함께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 상태에서는 땀의 성분이 달라져 냄새가 평소보다 더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등과 허리 부분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보겠습니다. 등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땀이 고이기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띠나 속옷 밴드가 닿는 부분은 압박과 마찰이 반복되며 이로 인해 땀이 잘 증발하지 않고 피부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세균이 피지를 분해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평소에 등을 자주 씻지 않거나 손이 잘 닿지 않아 충분히 세정되지 않는 경우 냄새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등과 허리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샤워시 등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브러쉬나 타월로 규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바디로션이나 오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건조한 피부는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들고 오히려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대개 땀과 피지, 각질, 세균이라는 4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냄새의 원인을 한 가지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몸 냄새는 체질과 환경,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부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는 체온이 높은 편이며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땀과 피지가 쉽게 고이고 마찰로 인해 피부가 자극되기 쉽습니다. 특히 속옷 선택이 중요합니다. 타이트한 속옷이나 합성 섬유는 통풍을 방해하고 습기와 온도를 높여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 부위의 위생을 위해서는 하루 1번 이상 샤워를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샤워 후 수건으로 충분히 말린 뒤 필요한 경우 베이킹소다나 천연 파우더를 소량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피부 자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증상이 악화되거나 가려움이 동반될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위 역시 무작정 강한 세정으로 닦아내기보다는 피부의 장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균형 있게 관리하는 자세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숨은 냄새입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도 몸 안에서 발생해 서서히 퍼지는 냄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체내 염증에서 비롯된 냄새입니다. 위장관의 염증, 간 기능 저하, 대사 질환 등은 몸 전체의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부나 입, 심지어 머리카락에서도 그 향이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음식물의 소화 흡수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패가스가 생성되고 그 냄새가 폐를 통해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세정이나 외부 청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몸 전체의 대사와 해독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며 이를 없애기 위한 방법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있는 세균을 억제한다고 해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식습관이나 수면, 스트레스 같은 생활 요소들이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냄새를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냄새는 점차 사라지고 건강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냄새가 발생하는 신체 부위와 그 원인,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왜 냄새가 심해지는가, 무엇이 냄새를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취는 단순히 세균의 활동이나 땀의 양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곳,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냄새가 강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몸 안의 열입니다. 몸에 열이 많다는 것은 대사 활동이 활발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소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을 가진 사람은 피지와 땀 분비가 많아지기 쉬우며 이로 인해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고 순환이 느린 사람은 피부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불쾌한 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냄새는 단순한 외부 요인이 아니라 몸속의 흐름과 균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한 덮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탈취제나 향수는 일시적으로 냄새를 가릴 수 있지만 냄새의 원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오히려 더 복합적인 향을 만들어내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땀 냄새 위에 강한 향수를 뿌리게 되면 땀의 휘발성 물질과 향수의 성분이 섞이면서 예측할 수 없는 향이 퍼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스스로도 그 냄새에 익숙해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아무 향도 나지 않게 몸 자체를 중성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냄새를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체내 순환과 정화를 도와 냄새가 날 만한 환경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채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반신욕, 충분한 수면과 물 섭취는 이 순환을 도와주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발끝이나 손끝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초 순환이 원활하면 노폐물도 보다 쉽게 배출되고 염증도 줄어들며 그 결과 냄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이 냄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늘, 양파, 고추처럼 자극적인 향을 가진 식재료는 분명 건강에도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냄새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체내에 흡수된 후 휘발성 유기화 합물로 전환되어 폐를 통해 호흡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땀을 통해 피부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가 지나친 경우 체취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의 근육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지만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와 합물을 생성하며 이는 간이나 신장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내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러한 부산물이 더 많이 축적되고 그 결과 체취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외에도 약물이나 건강보조제 역시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은 대사산물을 통해 특유의 냄새를 만들며 오메가 지방산, 마늘 추출물, 철분 보충제 등의 성분도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독특한 향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특정 보조제를 섭취한 뒤 냄새가 달라졌다면 그 성분이 몸과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냄새와 감정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혹은 두려움을 느낄 때 나는 땀은 평소와는 성분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땀은 체온 조절을 위한 수분의 분비지만 감정에 의한 땀은 아드레날린 등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분비되며 이 땀에는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이 박테리아와 만나면서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불쾌한 냄새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체취가 강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감정은 몸의 생리 반응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며 냄새라는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감정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땀의 성분도 달라지고 냄새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곧 냄새 관리가 단순히 외부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감정의 조절과 내면의 안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냄새는 단순히 지워야 할 흔적이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이자 신호입니다. 냄새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내 몸의 흐름을 바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냄새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몸의 상태를 말없이 알려주는 작은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몸 냄새와 관련된 실질적인 관리 루틴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냄새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제품이나 고가의 기능성 용품을 찾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습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자기 관리가 냄새의 절반 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루틴이 바로 냄새를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아침 습관을 점검해 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밤새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해독 작용이 활발해진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장의 운동도 자극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온도가 체온과 가까운 물은 더 빠르게 흡수되어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장 운동을 도와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허리를 돌리고 배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장의 위치를 따라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동작은 장 내 가스를 줄이고 배변을 돕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냄새가 줄어듭니다. 위나 장에서 발생한 가스는 폐를 통해 호흡으로 배출되거나 혈관을 통해 땀으로 빠져나가면서 채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은 단순한 배출의 의미를 넘어서 채취를 관리하는 핵심 루틴이기도 합니다. 샤워는 가능한 한 아침과 저녁 모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샤워는 밤사이 분비된 피지와 땀을 제거하고 몸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며 하루 동안의 냄새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아침 샤워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바디 클렌저는 향보다는 세정력과 자극 여부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나치게 향이 강하거나 계면 활성제가 많은 제품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피지 분비를 자극하고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샤워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피부가 젖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세균이 쉽게 증식하고 냄새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 피부가 겹치는 부위는 수건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천연 보습제를 가볍게 바르면 피부의 장벽을 회복하고 땀샘의 과도한 자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류 선택도 냄새 관리에 있어 중요합니다. 매일 입는 속옷과 양말은 반드시 자주 교체해야 하며 운동 후엔 즉시 갈아입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성 섬유는 땀을 가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면이나 대나무 섬유처럼 통기성이 좋은 천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옷을 세탁할 때는 가능한 한 강한 세제를 피하고 무향 제품이나 베이킹소다, 식초를 소량 넣어 세탁하면 냄새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릴 때는 완전히 건조되도록 햇볕을 이용하거나 제습기를 활용해 땀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식사 전후 습관 역시 채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전 손 씻기와 양치, 그리고 식사 후 입을 헹구는 간단한 습관은 입냄새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입냄새는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 부패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식사 직후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만약 외출 중이라 양치가 어렵다면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것만으로도 입안의 산도를 조절하고 냄새의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체내 노폐물 배출과 체온 조절, 혈액의 점도 유지에 도움을 주며 이 모든 작용은 곧 냄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양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고 땀도 더 진한 냄새를 띠게 되며 입안이 마르면서 입냄새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알코올처럼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자주 마신다면 그만큼 물을 더 자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 관리 역시 냄새 예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운동 전에는 피부의 노폐물을 가볍게 제거하고 땀이 나는 부위에 보송한 천이나 흡수력 좋은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젖은 옷을 바로 갈아입는 것이 필수입니다. 땀을 흘린 채로 오래 방치되면 단지 냄새뿐만 아니라 피부 트러블과 염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공간도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기구나 요가 매트에 남은 땀은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엔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활동하며 쌓인 피지와 땀을 제거한 뒤 체온이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수면에 들면 땀이 덜 나고 피부 자극도 줄어듭니다. 또 충분한 수면은 몸의 회복력을 높이고 면역을 안정시키며 장기적으로 체취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주고 땀샘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냄새의 발생 원인과 부위별 관리, 그리고 하루 루틴에 따른 관리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냄새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이나 오해들을 정리해보고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해는 냄새는 땀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이 많으면 냄새도 심하다고 여기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땀 그 자체는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땀은 대부분 물과 소량의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냄새는 이 땀이 피부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나 피지와 섞일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즉, 땀을 줄이는 것보다는 땀이 마르기 전에 깨끗하게 닦아내거나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접근입니다. 두 번째로 향수로 덮으면 된다는 생각 역시 오해입니다. 향수는 일시적으로 향을 더할 뿐이며 냄새의 원인을 없애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냄새와 향수가 섞이면서 더 불쾌한 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목덜미처럼 체온이 높은 부위에 뿌려진 향수는 땀과 만나면서 조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냄새를 감추기보다는 차라리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줄이고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가 건조하면 냄새가 줄어든다는 착각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지가 많아지면 냄새의 원인이 더 많아지는 셈이죠. 또한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쌓이기 쉬워지고 그 각질 역시 세균의 먹잇감이 되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습은 피부 냄새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냄새는 유전이다는 인식입니다. 물론 일부 유전적인 요인이 체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효소가 결핍된 경우 땀이나 피지의 조성이 바뀌어 체취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는 대체로 생활습관, 식단, 위생, 감정 상태 등 환경적 요인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냄새를 타고났다고 체념하는 대신 원인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와 함께 냄새 관리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바로 냄새에 대한 감각 둔화입니다.
같은 향도 반복적으로 맡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그 강도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후각 피로라고 부르는데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냄새를 타인이 먼저 알아차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냄새 관리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착각입니다. 스스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를 점검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냄새는 청결과 통풍이라는 두 축 위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단순히 자주 씻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부의 구조와 기능, 땀샘의 위치와 역할, 피지의 분포와 변화 등을 이해하고 나의 생활 습관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과 야외에서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땀의 양과 냄새 발생 지점이 다릅니다. 체형, 의류, 체질, 계절에 따라서도 냄새의 패턴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냄새 패턴을 인식하고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냄새를 감추는데 급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오히려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입냄새가 심해졌다면 위나 장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겨드랑이에서 평소보다 강한 냄새가 난다면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가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바뀌었다면 두피의 피지 분비가 달라진 건 아닌지 샴푸나 식단을 바꿨는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냄새를 신호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흐름과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채취를 무조건 나쁘다고 여기기보다는 변화의 지표로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찾아가면 단지 냄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도 함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기간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씻고 좋은 제품을 써도 금세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표면만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채취는 피부 속 깊은 곳, 몸속 장기, 심지어 정신적인 상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활 습관의 조절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어렵습니다. 냄새를 줄이고 싶다면 몸을 이해하고 작은 실천을 반복하고 그 결과를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이 냄새 관리의 진짜 출발점이 됩니다. 외부에서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냄새를 만들지 않도록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를 관리한다는 건 결국 자기 몸을 매일 조금씩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몸의 어떤 부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변화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단지 냄새뿐 아니라 몸 전반의 건강 흐름까지 알 수 있습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 솔직하고 정직한 신호입니다. 피부가 말하고 땀이 이야기하며 피지가 표현하는 언어인 셈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단순히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대화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입니다. 샤워를 할 때 평소 잘 씻지 않던 부위를 신경 써보기, 물을 마시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보기, 향수를 덜 뿌리고 피부 상태를 관찰해보기, 식사에서 기름진 음식 비중을 낮춰보기. 이렇게 아주 소소한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냄새에 대한 인식도 몸에 대한 감각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냄새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몸을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피곤한지, 소화가 잘 안 되었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냄새는 단순히 외부의 눈치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면을 살피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냄새를 다룰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수치심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일이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기 급급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숨기기보다는 이해하고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있습니다. 다만 그 냄새가 어떤 상태에서 강해지는지를 알고 그것에 맞는 생활 습관과 자기 관리 방법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냄새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도 아니고 체질 때문도 아닙니다. 체질은 바뀌지 않지만 체질이 만들어내는 상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몸속 순환을 도우면 체열이 달라지고 장을 돌보면 가스의 양이 달라지며 마음을 가라앉히면 땀의 성질이 바뀝니다. 이렇게 체내의 조건을 바꾸면 피부에서 나는 향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결국 냄새는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냄새는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환과 균형, 식단과 스트레스, 수면과 감정, 몸속 흐름이 함께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외부의 자극을 줄이고 몸 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나의 습관을 하나씩 돌아보는 일이 쌓여 냄새를 바꿉니다. 그러니 비싼 제품이나 빠른 효과를 찾기보다는 매일의 루틴을 점검하고 소소한 변화를 하나씩 쌓아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감각은 냄새뿐 아니라 건강 전반을 가늠하게 해주며 미세한 이상을 빠르게 눈치채도록 도와줍니다. 냄새가 달라졌다는 건 몸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몸과 삶의 균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